작년 중국 제조 2025에 대해 다루었던 에피소드에서 마지막 장에 인용되었던 장표를 다시 가져와 봤습니다. 결국 이 중국의 야욕이 우리나라를 향해 있다는 것, 아마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시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가장 큰 위협을 받는 국가의 자리에 위치시킨 배경에는 바로 이 단어가 자리하고 있죠. 반도체 중국을 향한 야심찬 계획들은 빠른 속도로 구체화되었고 가시적인 성과들이 연이어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 기업의 이름이 주목을 받았죠. 그중 먼저 YMTC부터 살펴보면 주종목이 낸드가 되겠습니다. 낸드의 경우 보통 이런 식으로 세대 구분이 되는데 현재 메이저 업체들은 128단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YMTC의 경우 작년 말에야 32단 낸드 양산이 들어갔습니다. 삼성의 경우 이 32단 양산에 들어간 것이 2014년이기 때문에 선두그룹과 YMTC의 기술 격차가 약 4년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내용을 근거로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얼마 전에 YMTC에서 이어지는 64단과 92단을 뛰어넘고 128단으로 직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이 YMTC가 삼성전자 혹은 하이닉스를 급추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국내에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YMTC의 경우 작년에 와서야 64단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술 공개는 양산과는 구분해야 하는 개념이겠죠. 그런데 기술 공개에 머물러 있는 이 64단마저도 웨이퍼를 2장을 사용하여 구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반대로 선두업체들은 이미 그보다 두세 대나 앞선 이 128단을 향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선 64단 같은 경우는 웨이퍼를 한 장만 사용하고 이미 수율이 확보가 된 상황이죠. 따라서 이 YMTC가 64단과 92단을 뛰어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것은 64단을 가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제로 YMTC가 128단을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현재 양산을 2020년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말, 늦더라도 내년 초에 이노트론에서 128단 기술 개발과 관련한 소식들이 나오는지 집중하는 것이 보다 더 의미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YMTC가 낸드였다면 나머지 두 기업은 주종목이 D램이죠. 이 둘을 두고 다시 푸젠 진화는 서버용, 이노트론은 모바일용 정도로 구분하면 좋을 것 같고 그중 먼저 이노트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30년을 거슬러 과거로 돌아가 보면 이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는 단연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던 1980년대 중반 기술력을 축적한 일본 업체들이 엔저와 함께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게 되면서 미국 반도체 기업들을 위협하게 되는데요. 미국에서 두고 볼 수만은 없었겠죠. 이때 그 유명한 미일 반도체 협정이 있었고 그 타격으로 인해 일본 업체들이 주춤하면서 한국으로 다시 패권이 넘어오게 되는, 크게 보면 그런 형국으로 반도체 시장이 흘러왔습니다. 이 사이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한국으로 패권이 넘어오는 이 중간쯤인 2000년대 후반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가 되겠습니다. 불황 속에 반도체 업체 간에 이 치킨 게임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토록 혹독했던 그 시간을 버텨내 지금의 반도체 코리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혼란기의 역사 속으로 사라진 많은 반도체 기업 중 당시 업계 3위를 달리던 일본 기업 엘피다가 있습니다. 이제 이 지점에서 바로 이노트론의 이야기가 만나게 되는데요. 이노트론이 바로 이 엘피다의 인력들을 일부 흡수해 간 것이죠. 지금은 점점 더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가는 이름이지만 당시의 엘피다는 단순히 그 매출 규모를 넘어 장인정신이라는 단어로 수식될 만큼 기술력이 돋보이는 그런 이미지의 기업이었습니다. 반도체 중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어, 엘피다는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노트론에 대한 이야기에 이 이름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기술과 관련한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죠. 바로 삼성전자 D램 설계 부분의 임원이 이노트론으로 이직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이노트론이 더욱 주목받았던 것이고 빠르게 기술 격차를 좁혀 당장 올해부터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위협할 것이라 전망하던 그런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일련의 내용들이 자주 보도가 되면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이슈가 되었고 계속해 하나의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된 억측과 묶어 관심을 끌어보려 하는 기사들이 계속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노트론 EUV 공정설입니다. 실제 그 당시에 이 이노트론의 CEO가 유럽 순방차의 ASML과 만나 협력을 논의했다. 사실 여기까지가 소식의 전부였는데 이것을 가지고 마치 이노트론이 조만간 EUV 양산에 돌입할 것처럼 보도하던 기사들이 있었죠. 물론 다른 기업들이 이미 지나간 길을 뒤쫓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 이노트론의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를 것이라는 것, 사실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고 특히 중국 기업들에 대한 부분은 항상 예의주시해야 하는 부분임에는 분명하지만 확실히 그 추측이 조금 과했던 감이 있습니다.
이노트론은 2017년에 공장들이 지어지고 2018년 중순에야 19나노 D램의 시범 생산에 들어간 기업입니다. 아직 양산까지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죠. 업계의 메이저 기업들과는 3년 이상의 격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기존 기업들이 출원한 수많은 특허들을 피하면서 쫓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 되겠고, 마치 엄청난 기술을 전수해 줄 것 같아 보이는 이 엘피다의 전직 직원들에게도 10나노대의 D램 개발은 사실 새로운 영역입니다. 따라서 일각에서 걱정하는 이 중국 반도체 굴기로 인한 이 D램 업계의 위축에 대해서는 초를 다투는 매우 급박한 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꼼꼼히 대비해 나가야 하는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또 하나의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 되겠죠. 중국이 내어놓은 이 야심찬 목표들은 사실 많은 조건들이 충족돼야 하는 아주 이상적인 상황에서 기대해봄직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미국의 개입은 중국에게 아주 치명적인 한방이었죠. 앞서서 미국에서 일본, 다시 한국으로 넘어가는 이 반도체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이 패권을 빼앗겼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후방 산업에 속하는 이 반도체 장비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 바로 미국이 주도하고 있죠.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중국과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킴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시장을 쥐고 있는 미국. 바로 이와 같은 점이 이번 미중 무역 전쟁 중 미국 측에서 가한 제재 중에 이 반도체, 특히 이 푸젠 진화에 대한 거래 금지 조치를 가장 실질적이고 강력했던 조치 중 하나로 평가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미 상무부가 푸젠 진화로의 장비 수출을 막으면서 푸젠 진화는 사실상 발이 묶이게 되는데요. 미국 압박의 효과는 단순히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앞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기술이라는 측면에 있어 이노트론에 엘피다가 있다면 푸젠 진화에는 대만의 UMC가 있는데, 계속된 미국의 견제에 이 기술적인 부분을 채워주던 UMC가 결국 발을 빼는 형국입니다. 작년 에피소드에서 언급했던 양안 합작이라는 단어에 대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중국의 자본과 대만의 기술력이 합쳐지는 그 위협적인 밀월 관계가 미국에 의해 깨지게 되는 중요하고 또 역사적인 한 장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 말 그 떠들썩했던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한 기사들을 떠올려 봅니다. 당장이라도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를 삼켜버릴 것처럼 묘사하던, 혹은 이 IT 업계를 그저 가십거리로 전락하게 만들었던 그 이야기들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적어도 몇 분기 동안은 쉽지 않은 시기가 있겠지만, 이 시간들은 반도체 업계의 기업들이 계속해서 겪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 이겨내야 할 반도체 기업들의 숙명과 같은 시간들입니다. 2020년을 앞두고 다시 반도체 업계에 작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 이 중국과 관련해 생기고 있는 이 반도체 업계에 대한 오해들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요즘인데요. 물론 중국의 위협에 대한 부분,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중국 업체들의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번에 작은 위기도 잘 버텨낼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